환주님이 지금 WPM 관련해서 질문 주셨고 WPM이 지금 제가 또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저희 또 광고 타임 몇 가지 있죠. 먼저 환영합니다. 승규쌤에게 물어봐 라이브 버전이에요. 오늘 영어 듣기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Q&A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커리큘럼은 간단합니다. 먼저는 영어 듣기 공부법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그 꿀팁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워낙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테니까 그거를 똑같이 반복하진 않을게요. 근데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팁들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고 그것에 관련해서 그리고 그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영어 듣기에 관련된 모든 여러분들의 질문들 지금 이제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 저희 PD님이 보셔서 옆에 지금 벌써 한 페이지 적혔어요. 옆에 벌써 한 페이지 적혔습니다. 질문이. 제가 차근차근 또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고, 다음 주도 진짜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실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다음 주부터 우리 전치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것도 무려 3주에 걸쳐서 전치사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해서 다음 주에는요. 전치사의 역할, 전치사가 이제 뭐하는 친구냐, 그리고 전치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에는 뭐가 있냐, 약간 오리엔테이션 격이죠. 요 내용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4월 29일에는 전치사 활용하기, 실제로 이제 이 전치사는 이런 맥락이에요. 저 전치사는 저런 뉘앙스입니다를 하나하나 따져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꼭 이 4월 22일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들으셔야 4월 29일 그리고 5월 13일 내용도 분명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라이브 방송 쭉 함께 해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하루만 싹 들으면 물론 그 하루만의 내용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로서 3주짜리 4주짜리 진행을 하면 처음부터 들으셨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해서 이제 4월 29일 5월 6일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의 대체 공휴일이죠. 그게 또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 잠깐 쉬고 5월 13일 전치사 활용하기 2편까지 해서 총 3주에 걸쳐서 이 전치사 내용 또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어디가 됐든요. 이렇게 저희 유튜브 채널도 좋고 아니면은 인스타그램도 좋고 댓글로 이런 거 라이브 방송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이디어 적어주시면 다 저희가 어디다 적어놨다가 다음에는 뭐 해볼까 고민할 때 쭉 한번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많은 댓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라방도 또 있죠. 이번 주 목요일 왕초보 영문법 뽀개기 with Big Fat Cat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목요일 방송 끝나고 금요일 날 영상 올라갈 때 그 밑에다가 제가 과제 문장 꼽아 드렸어요. 그래서 Big Fat Cat의 그 첫 번째 책이죠. Big Fat Cat and the Mustard Pie의 그 원서 10문장 과제 문장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공부했었던 오형식 문장 분석 같이 해보면서 요런 게 저런 게 있구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그 1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강의 영상 이제 찍어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메일 리스트에 구독해 주시면 그 분들에게 쫙쫙 선물로 또 보내드리려고 진행하고 있어요. 다행히 제가 저희 PD님을 설득했습니다. 뭐 사실은 제가 설득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고 저희 PD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또 생각을 해주셔서 그렇게 한 권 쭉 읽는 영상 제작 지금 또 하기로 했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목요일 라방 빅패켓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듣기 공부법이고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 듣기가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합니다. 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원어민이랑 내가 대화를 하는데 영어 듣기가 안 돼요. 그럼 내가 말을 아무리 잘해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을 저 사람이 하는지를 내가 몰라버리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되는 거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미치겠는 게 뭐냐면 이 리스닝이 영어 듣기가요. 굉장히 더디게 늡니다. 더디게 느려요. 더디게 늘어요. 말하자면 리딩 같은 거 막 단어 엄청 외우고요. 약간만 좀 이렇게 잘 찍으면 시험 같은 거 본다고 했을 때
이게 점수 좀 나는 수가 있어요. 스피킹 같은 거요. 패턴 책 하나 사가지고 엄청나게 달달달달 외우면 최소한소도 내가 원하는 문장들은 어느 정도 또 말할 수 있다. 이런 뭔가 손에 빡빡빡빡 잡히는 게 은근히 있습니다. 근데 리스닝은요. 이게 뭐 내가 늘은 거야 안 늘은 거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예전에 IELTS 그리고 토플 이렇게 가르쳤었기 때문에 토플 리스닝 지문 같은 거 긴 거는 막 5분 6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지문을 오늘 잘 들었어 해서 이 지문 딱 듣고서는 문제 따라 나오는 거 막 맞췄어요. 나 영어 듣기 실력이 드디어 는 건가? 그리고 다음 지문 들으면 또 안 들려. 그럼 미칩니다 진짜. 영어 리스닝이 정말 안 느는데 왜 안 느는지, 리스닝이 왜 더딘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팁, 그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그 팁을 쭉 이해해서 되돌아보시면 이러니까 리스닝이 잘 안 늘지라는 그 이유까지도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속 올려주세요. 와, 질문 거의 지금 한 페이지 조금 이제 찼네요. 한 페이지 찼네요. 좋습니다. 많이 질문 올려주시고요. 영어 듣기 공부법 첫 번째 팁부터 설명드릴게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영어 듣기를 잘하려면요. 영어에 대한 소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당연한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잘 한번 들어봐 보세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그 사용하는 소리와 우리가 내는 그 소리죠. 영어라는 언어를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해야 하는 또는 그 원어민들이 쓰는 소리는 완전히 달라요. 같은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막 이런 거 있죠. 뭐 기억은 쥐에 가깝고, 그러니까 가까운 거라면 가까운 거지 절대 같지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 두 소리가 얼마나 가깝냐도 따져보면 제대로 공부를 하면요. 전혀 안 가깝구만. 그냥 되게 비슷하다 해서 끝날 뿐이지 완전히 다른 소리네 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이제 2달 정도 됐나요? 2달 정도 됐나요? 그 영어 발음, 파닉스 공부 쭉 같이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수업 역시나 같이 해주셨던 분들은 그래 그때 기억을 떠올리시면 영어 소리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소리 공부하니까 우리나라 말이랑 하나도 같은 소리가 없던데 라는 것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 여러분들이 먼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이거예요. 만 10살이 넘으면요. 귀로만 들어서 우리가 영어 소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악하는 건 뭐냐면 영어에는 이런 소리들이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다라고 듣는 게 아니라 영어에는 우리나라 말과 다른 이런 소리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귀로만, 다른 거 없이 귀로만 내가 듣고서 완전하게 영어 소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따다다다다닥 정리해내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 자, 이거 우리가 파닉스 공부할 때 다뤘던 건데 몇 가지 그냥 여러분들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모음이죠? A가 내는 소리 중에 발음 기호인데 요렇게 생긴 발음 기호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약간 알파벳 C를 좌우 반전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땡땡 요렇게 적어 놓은 요런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요게 어떤 소리를 내냐면 간단히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 오와 어의 그 중간 어디쯤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 소리가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법이란 뜻의 LAW 요 단어인데 보세요. 제가 이 단어를 발음해 볼게요. 오 소리가 들리는 듯 하면서 근데 약간 어라고 하고 들으면 어 같기도 한 소리가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자. Language Lover님이 지금 적어주신 내용이 뭐냐면 독일 연구 결과에서도 만 3, 4세까지는 아가들이 스트레스 없이 트러블 없이 언어를 그냥 문법 필요 없이 스펀지처럼 흡수하는데 4세 이후는 모국어가 아닌 이상 문법 에러를 낸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셨는데 맞아요. 저거는 굉장히나 이제
빡빡하게 본 거고 저 그 라인을 보통 그냥 넉넉하게 만 10세까지 본다는 거예요. 여기 아니에요. 만 10살까지 만 10살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 10살이 넘으면 이제 어떤 언어를 내가 외국어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10살이 넘으면 분명 우리나라 말이 모국어일 거고 영어가 외국어가 되는데 외국어가 되는 순간 귀로만 우리는 오늘 이제 우리가 듣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영어 소리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단어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자, 오라면 오라고 들리고 어라면 어라고 들린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맘먹기에 따라서 들려요.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오, 중간 소리가 나요. law, 이런 소리가 납니다. L 소리를 내자면 이거 지난 그 영상에서 했던 건데 혹시나 이 영상 보지 않으셨으면 피디님 그 영상 그 링크 우리 자막에다 올려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파닉스 1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게 이제 LOW 있죠. 낮은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발음 기호 자체는 제대로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로 발음이 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발음이 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실 사랑, love 요 O가 알파벳 O가 여기서는 그냥 어라고 발음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러라고 발음이 된단 말이죠. 요거를 그냥 비교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로로 시작할게요. 오 그리고 범 말하는 요 중간 소리 그리고 어로 가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돼요. 로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들리세요? 오 중간 소리 요거 들리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발음 들으실 수 있게 제가 또 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입 좀 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오 중간 소리 어로 갈게요. 차이가 먼저 들리는지만 보세요. 로 다른 게 들리세요? 피닉스님이 예전 발음 기호 편 봤더니 구분되어서 들리신다고. 입모양. 그쵸. 역시 열심히님이 유튜버셔서 카메라 이제 구도 뭐 이런 거.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입모양도 입모양인데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려보고 먼저는 들리나 보세요. 로 차이가 들리세요? 풍경님이 이어폰 끼고 있어서 잘 구분되신다고.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그냥 듣기만 해서는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따져보자면 그 오와 어의 중간 정도 되는 소리가 영어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캐치를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 2달 됐죠, 피디님? 우리 여기 이사 온 지 막 그때 했었으니까. 2달 전에 저희가 발음 기호, 파닉스 해가지고 쭉 한 그것도 3주 정도 같이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봤던 댓글이 뭐냐면 이런 소리가 영어에 있는 줄 몰랐어요 였어요. 근데 그러기가 쉬워요. 왜? 우리는 우리나라 말의 소리에 맞춰서 영어의 소리를 듣는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어떤 영어의 소리가 딱 들린다고 했을 때 그거를 있는 그대로 캐치하지 못하고요. 우리나라 소리랑 비슷한 거랑 연관지어서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의 소리 자체를 제대로 깨닫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공부의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고 나서 영어 듣기를 공부를 해야지 영어에 존재하는 소리 자체를 내가 그냥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우리나라 말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 될지 않을까? 정도로 애매하게 만 커버하고 공부를 하면은 그거 모래성 쌓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첫 번째로는 발음 기호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왜 발음 기호를 공부해야 됩니까? 발음 기호를 통해서 이 영어에 존재하는 소리들의 종류를 먼저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 영어에 이런 소리가 있었어라는 것을 한번 알기만 해도요. 이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발음 기호 같은 거를 통해서 영어에는 이런 소리들이 있지를 정리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 소리 듣듯이 영어 소리를 들으면요. 방금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 말고도 진짜 많은데 이런 O와 어의 중간 소리 같은 거 이거 캐치를 절대 못하고요. 그러면 낮은이라는 의미의 L-O-W, low와 법, L-A-W, law 이 두 개를 구별하지 못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영어 듣기 제대로 하려면 소리를 아는 것이 1순위라는 거죠. 발음 기호 몇 개냐고요? 이거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발음 기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 합쳐서 44개인가요? 4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음이 20개, 자음이 24개인가 요렇게 알고 있어요. 발음 기호 피디님 아까 그 영상 있잖아요. 아까 그 영상 제가 못 봐가지고 아까 그 영상 그거 걸어주셨나요? 그 영상에 밑에 보면 발음 기호표 링크 페이지도 제가 걸어놨었거든요. 그 발음 기호 그 영상. 그것도 여러분들 댓글로 그리고 우리 디스크립션에 지금 적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발음 기호가 그래서 공부하는데 그럼 6개월이 걸리냐? 아니요. 2시간만 빡세게 공부하면 끝나요. 굳이 그거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2시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소리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발음 기호를 공부함으로써라는 게 제 어떤 그런 첫 번째 주장이고 그리고 발음 그 소리뿐만이 아니라요. 강세 각각의 단어에 대한 강세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절대로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돼요. 종종 제가 보거든요. 강세 그거 이 영어에 강세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지켜주면 좋겠죠. 근데 좀 바쁜데 바쁜 세상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누가 강세까지 따지면서 영어 공부하나 약간 그런 마인드 제가 과장을 좀 붙이긴 했지만 그런 마인드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강세는 영어의 일부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 모든 단어를 공부하실 땐 그래서 제대로 된 발음과 강세까지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걸 이걸 왜 그렇게 당연한 얘기합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경을 안 쓰시는 걸 제가 지난 11년간 봐왔기 때문에 요렇게 강세를 이제 강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으려면요 가장 좋은 발음 방법은 그 소리를 내가 발음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뭔가를 그 소리를 발음할 수 있으면 그 소리는 이제 내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듣기를 공부하시는 분은요. 은근히 많이 읽고 소리를 내셔야 돼요. 내가 그 발음을 할 수 있으면 그 발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님 모음 20개 자음 24개 맞아요? 다행이네요. 네, 제가 아까 그렇다고 했죠.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그 발음 기호 편, 파닉스 편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추천드려요. 공짜니까 여러분들 가서 한번 보세요. 물론 영상은 깁니다. 1시간 정도 넘게 이렇게 나오겠지만 1편만 보셔도요. 와, 왜 발음 기호를 공부해야 되는지 100%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그런 영상 중에 하나고 자, 해서 이 마지막 포인트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나 저거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해요.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확실하게 내가 저걸 들을 수 있다. 저 소리를 내가 언제든지 구별해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싶으시면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발음을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요게 이제 소리를 알아라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어떤 그런 내용이었고 넘어가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워낙 영어 듣기 관련해서 아마 영상 벌써 지금 한 4-5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내용 간단하게 그냥 다시 한번 훑어보는 느낌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요. 영어 듣기를 잘하려면 독해가 먼저라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읽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들어서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문장 자체는 사고적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그 문장을 보여줬고 내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어떻게 들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냐? 자, 제가 그냥 경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처음에 강사 생활 시작했을 때 해커스에서 토플이랑
IELTS, 스피킹이랑 리스닝 가르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알아요. 이 영어 시험 점수 리스닝이 진짜 안 오르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가르쳐 봤기 때문에 2년이나. 근데 그 중에서 열심히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찾아오십니다. 선생님, 제가 IELTS 점수가 나야 되는데요. 토플 점수가 나야 되는데요. 근데 리스닝이 너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앉혀놓고 한 10분, 20분 동안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지를 저한테 보여달라 그래요. 그럼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공부법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우리 또 얘기 나눌 텐데, 딕테이션, 쉐도잉, 에코잉 그때도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막 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다 보여줘요. 그러면 되게 뭐 말을 들어보자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공부법들 잘 활용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뭐가 문제일까? 막 저도 이제 뭐지? 왜 실력이 안 느는 거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따지고 헛발 막 다 하다 보면 결국엔 뭐냐면 뭐야? 읽어서 이 지문, 이 문장에 그래서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 스크립트 보고 읽어봐요 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네. 근데 그걸 듣고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겠어? 라는 그 결론에 도달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시험 보시는 분들은요, 영어 듣기가 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독해가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들으려고 했던 지문 자체를 내가 읽어서도 이해가 안 되는지를 정말 1순위로 먼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 지문 자체 최소한 읽으려고 했을 때는 읽었을 때만큼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 그래야지 오히려 소리를 알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읽어서도 이해 못하는 지문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는 정말 헛수고인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까도 이제 얘기 나왔었는데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거죠. WPM, Words per Minute 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이거는 사실 속도예요. 속도의 유닛인 겁니다. 우리가 왜 그 kilometers per hour 이러잖아요. 자동차의 속도를 보면은 kilometers per hour, 한 시간에 몇 킬로를 갔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속도를 재는 것처럼 WPM은 단어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느냐를 측정하는, 또는 뭐 단어를 얼마나 빨리 말하냐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WPM 150입니다. 150이란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150이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오디오 북 같은 거 있잖아요. 원서 사면은 따라오는 오디오 CD라든지 아니면은 그 Audible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audible.com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가시면 요거는 그 공부용 무슨 뭐 그런 거에 어떤 오디오북만이 아니라 그냥 파는 모든 책들의 그 영어 원서 시장에는 그 오디오북 시장이 되게 크거든요. 우리나라에는 크게 없는데 영어 원서들에는 오디오북 시장이 있어요. 챕터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책에, 그냥 모든 책에, 성인들이 읽는 자기 개발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든 책에,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해서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구매해가지고 많이 듣는데 운전하면서 진짜 많이 들어요. 오디오북도 많이 들고, 저는 유튜브에서 어떤 그런 연사들이 강연하는 거 이런 거 그냥 틀어놓고 막 가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요 Audible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북이고, 이 오디오북을 만들 때 목표치로 잡는 WPM이 150입니다. 그러니까 이 Audible 자체에서 200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말을 너무 빨리 하면 1분에 200단어의 속도로서 이 화자가 보통은 작가예요. 작가가 본인이 그 책을 쓰고 그리고 녹음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말하자면 뭔가 제대로 이렇게 뭔가 이야기 듣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또 드니까. 보통 작가인데 누가 읽든지 간에 일정한, 어느 정도는 일정한 속도로 읽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150 WPM이 이런 평균적으로 오디오북이 목표로 하는 그런 속도이기 때문에, 즉 1분에 우리가 150단어 정도는 읽을 수 있어줘야, 묵독으로 소리를 낼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눈으로 내가 어떤 글을 읽는다고 했을 때 1분에 150단어 정도는 읽어줄 수 있어야, 그래야지 그런 오더블 또는 그냥 다른 오디오북이 됐든 뭔가를 듣는다고 했을 때 최소한의 버퍼링은 안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거 댓글로 한번 여러분들 내 얘기다 하시면은 저요 이렇게 한번 댓글 남겨줘 보세요. 영어 듣기가 안 되는 케이스가 정말 여러 가지인데
시험, 그래도 영어 시험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쯤 봤으니까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뭐 listen carefully and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뭐 지문 나옵니다. 그리고 B 하고서 number one 문제 나오죠. 뭐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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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Susan 막 이러면서 뭐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지문을 내가 쫙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앞에 한 5초 정도는 내가 따라가겠어. 근데 그러다가 6초 7초 조금 이렇게 갈수록 뭐라고 하는 거지 하다 보면 나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전혀 지금 무슨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겠어.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여태까지 영어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러고서는 다시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또 앞에 몇 초 들리다가 또 듣다 보면 나중에 또 안 들려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인터넷 느릴 때는 버퍼링이라는 게 있었어요. 버퍼링. 유튜브도 가끔 버퍼링 있어요.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 버퍼링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잘 되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영상 재생이 안 되는 거. 그럼 버퍼링을 되게 많이 겪는 거를 제가 알아요. 그죠? 저요. 선 있어요. 들킴, 환주님 들킴, 브라이트님 완전 내 이야기네요. 쿠키님 바로 그거예요. 앞에 좀 들리다가 중간에 안 들려요. 그래서 뭐지? 약간 말하자면 머리를 비우고 다시 들으면 또 들려. 왜 그런 거야?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이 스피커라고 봅시다. 스피커가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200WPM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1분에 200단어의 속도로 말을 해요. 근데 내가 WPM이 100이에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1분에 100단어까지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처리 속도가 말하자면 CPU가 느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시작이 딱 되는 순간 저 사람이 말하는 단어 수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의 수보다 많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앞에 부분은 어찌저찌 내가 집중력을 더 발휘해서라도 몇 단어 캐치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오면 안 돼. 제가 말하는 속도가 내가 이해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 그래서 그냥 버퍼링이 타타타타 걸리기 시작하고 그냥 우리 뇌가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WPM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 버퍼링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럼 WPM이 빨라지면 어떻게 되나? WPM이 빨라지면 어떻게 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50 정도가 말하자면 미니멈이에요. 왜냐면 오디오북은요 성우가 읽어주는 거고 어려운 컨셉의 책들도 있기 때문에 너네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여유롭게 읽어줄게. 그게 이제 150인 거고 저처럼 빨리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영어 하시는 분들 중에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00, 250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내가 들어내려면 어쨌거나 읽는 걸로써 리딩으로서 WPM이 한 200 정도까지 가주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렇죠? 200까지 가는 게 절대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200 정도가 넘으면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읽는 거랑 진배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방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건 상대방이 200으로 말하는데 내가 100으로 이해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이제 일어나요? 버퍼링이 걸리죠? 그러면 거꾸로 가볼게요. 상대방이 100으로 말하는데 내가 WPM이 200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항상 이 얘기할 때마다 똑같은 예를 듣는데 뭐냐면 자, 영어 리스닝을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펜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아유 하고 펜을 줍고 다시 와서 들어도 놓치는 게 없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시험 문제 풀고 있다가 밖에 오늘 날씨 좋네. 좀 이따 뭐 먹을까? 하고 들어도 놓치는 게 없어요. 왜? 내가 이해하는 내 그 리스닝의 CPU가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CPU가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해도 저거 캐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 보세요. 쿠키님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보세요. 우리나라 말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친구랑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잘 캐치가 안 되시면 내일 아니면 지금 자기 전에 가족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요. 상대방을 입을 뚫어져라 보면서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하는 분들, 자, 일하면서 옆에 동료랑 얘기합니다. 일하면서
나 막 뭐 쓰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카톡 치면서 상대방이랑은 얘기를 다 해요. 왜 돼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이해하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WPM, 저 사람이 말하는 WPM보다 내가 이해하는 WPM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이해하는 거 내 뇌에, 내 CPU에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해주고 남은 CPU로 여기서 카톡 치고 있고 이거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그게 돼야지 리스닝이 제대로 되는 거란 말이죠. 맞아요, 열심히님. 카톡 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신문 봐요. 막 이제 가능해요. 왜 안 가능해?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4개를 하면은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겠지만 우리나라만은 그게 되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환주님. 지금 여러분들이 펜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보시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지? 문자? 아니면 카톡 왔어요? 카톡 보고 그래 뭐 알겠어 하고서 다시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 말하자면 이제 이건 요것도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5초를 안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하다 5초를 안 들어도요. 돌아왔을 때 전혀 뭔가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왠지 아세요? 그거는 WPM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사실 이건 제가 다른 데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거는 언어에 대한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왔으니까 저 얘기가 이 빈 공간도 내가 유추해서 다 메꿀 수 있게 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제대로 된 진짜 바득바득 가까스로 하는 리스닝이 아니라 정말 리스닝다운 리스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현웅님. 우리나라 말 하나만 하면 심심하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만 해도 심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어에서 우리가 노려야 되는 어떤 그런 목표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거나 독해가 먼저야 된다. 근데 그냥 독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독해도 빠르게 하는 독해가 먼저 뒷받침이 돼야 그래야 리스닝도 돼요. 물론 이게 뭐가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건 있어요. 리스닝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독해 실력도 늘 수 있죠. 근데 제 경험으로 보자면요. 리스닝을 통해서 독해 실력을 올리는 것보단 독해 실력을 좀 올려놓으면 리스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해 실력을 쌓고 그리고 그 독해 실력을 쌓는 거에 있어서 오디오북도 여러분들 활용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원서를 여러분들이 보셨단 말이에요. 해서 내가 막 이런 책을 읽었어요. 이런 책을 이렇게 읽었단 말이죠. 읽고 나서 내가 먼저 읽어요. 그럼 좀 습관적으로 내가 이걸 읽으면서 WPM은 얼마였나? 이런 거 재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걸 어떻게 재냐면요. 아, 선생님 한 단어 언제 다 세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좀 양이 적으니까 이거 말고 아이고. 자, 요런 책 갖다가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이거 제가 열 수 있나요? 열 수 있네요. 보세요.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챕터에 몇 단어가 들어있는지 이런 거 제가 어떻게 세질 못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참고로 롱테일 북스 책에는 뒤에 갑자기 예상치 않던 또 홍보를 하게 되죠. 롱테일 북스 책은 뒤에 이렇게 단어장이 있고 단어장 제일 위에 이거 여러분들 보이시나? 안 보이네요. 그 WPM을 셀 수 있는 공식 자체가 적혀져 있어요. 해서 요거 그냥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봐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먼저 몇 단어를 읽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words 있고요. 요거를 초로 몇 초가 걸렸는지 세컨드로 나눠요. 그리고 거기다가 60을 곱하면 이제 minutes가 돼서 WPM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200단어를 100초에 걸려서 읽었다. 그러면 WPM이 120이 되는 거예요. 이수영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고.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공식만 있는 게 아니라 롱테일 북스 책에는 그래서 이 챕터가 몇 단어였어도 처음부터 적혀 있는데 근데 모든 책들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WPM이 막 엄청나게 정확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WPM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100% 확신을 가지고 재지 못하는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도를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50%만 이해한 거를 기준으로 막 읽어. 그래서 WPM이 되게 높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누구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는 것을 나의 어떤 그런 이해 기준으로 보고 천천히 읽어. 그래서 WPM이 되게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WPM이 200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120인 것 같아요. 그러면 200으로 읽는 사람이 120으로 읽는 사람보다 무조건 잘한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해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의 WPM이랑 비교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내 기준을 가지고 그냥 내 어떤 그런
학습의 지표로서 삼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WPM이 막 1 단위 자리까지 엄청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런 원서는 어떻게 하냐? 줄에 몇 단어가 있는지 평균을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니까 끝까지 있는 줄 있죠. 자, 제가 제일 위에 걸 읽었더니 12줄 나왔고요. 이거 크게 해서 볼까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한 여기 있는 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조금 이렇게 한 칸 뛰고 들어간 거 보니까 10단어였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오케이. 이 책의 사이즈, 이 폰트 사이즈에서는 한 줄에 11단어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몇 줄이 있는지를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러면 한 줄에 11단어, 맥스로 찼을 때, 그리고 맥스로 찼을 때 11줄인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앞뒤에 또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요런 걸 그냥 참고하셔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 11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보통 이렇게 좀 빼고 그럼 8줄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대충 그럼 한 페이지에 한 80단어 정도 되나? 이런 식으로 대충만 세시고서 WPM을 재봐도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WPM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질문 조금 있다 쭉쭉 남겨주시면 이거 제가 또 답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독해가 먼저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최소 WPM 150까지 정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WPM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이미 있어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되, 피디님 이것도 한번 적어주세요. 저희 내일 올리는 영상 디스크립션에는 이 영상 그것도 같이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유나님. 목표를 먼저 WPM 150 정도 만들기로 하시면, 그러면 리스닝은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내가 읽기 자체를 150 정도로 할 수 있으면요, 150 이렇게 들려주는 거, 그 단어의 소리들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아이들 애니도 너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애니라고 했을 때 그게 WPM이 몇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순간 WPM이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 10초는 막 대사 나왔다가 나머지 50초는 음악만 나오면은 이제 1분을 따져서는 막 애매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순간 WPM을 따지면 걔도 150에서 200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200을 넘게는 보통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WPM이 200이 넘으면 꽤 말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원어민들도 조금 이해할 수 어렵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보는 미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WPM이 150에서 200 사이 언저리에 다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히려 느리면 느렸지 편합니다. 참고로 이게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보는 영어 시험의 리스닝이 WPM이 100에서 120 사이를 목표로 하고 녹음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바뀌었을 수 있는데, 중학생이 시험 보는 그때 나오는 지문 속도가 100에서 120 사이 정도예요. 환주님이 요거는 지금 질문 답변 이제 드리고 가도 될 것 같아요. WPM은 원서 난이도마다 다를 것 같은데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이거는 각각의 수준으로 다 그냥 하나의 유의미한 자료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지문을 읽었을 때 WPM이 진짜 내 실력의 WPM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Reader's Book을 읽고서는 WPM이 250이야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조금만 지문이 어려워지면 그 WPM은 그럼 또 곤두박질 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Readers를 읽었을 때는 250이 나오는데 뉴베를 읽었을 때는 100밖에 안 나오네. 그럼 이 간극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걸까를 따져봐서 내가 단어가 부족해, 아니면 내가 문법이 부족해, 뭐 보통은 근데 두 가지 다 부족하겠죠.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되, 결과적으로는 뉴베리 정도 수준의 WPM은요 그냥 그건 거의 다 다른 곳에도 적용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뉴베리 정도를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읽을 수 있을 정도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단어의 난이도의 차이일 뿐이지 문법적으로는 더 어려워질 게 없거든요. 소정님이 승규쌤 한국어 WPM 말하셨는데, 저는 WPM 한 250에서 300 정도 되지 싶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말 빨리 하고 이럴 때 보면은. 은택님이 WPM 잴 때 단순히 읽는 거 말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죠라고 말하셨는데, 완전히 이해까지는 아니되 이해는 어느 정도 해야, 그래야 그게 WPM이라고 볼 수 있죠. 보세요. 이런 건 WPM이 아니란 말이에요. 책 어디 갔죠? 예를 들어서 영어를 읽는데 그러니까 WPM이 높으면 좋다 그랬어. 이러고서 Did you leave a note on my doorstep this morning? Did your cat eat cereal? No, Rosamund said. I did not leave a note on your doorstep. I looked at her cats. They looked strange too. 이래놓고 WPM 몇이야? 450이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내가 좀 이해가 되는 속도로 읽어줘야죠. 그리고 WPM을 잴 때는 낭독할 필요는 없어요. 묵독이 낭독보다 빠릅니다. 어쩔 수 없죠. 소리 내는 것보다 내가 눈으로만 읽는 게 빠르니까 그냥 묵독으로 내가 이해되는 수준에서, 내가 편하게 느끼면서 이해되는 수준에서 WPM을 재시는 게,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딱 정답이 있다라기보다 그냥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꾸준하게만 재면 돼요. 어제는 막 엄청 대충 읽고서 WPM 잰 다음에 오늘은 되게 꼼꼼하게 읽고선 WPM 재고 왜 이렇게 WPM이 떨어졌지? 이런 실수만 안 하시고 그냥 어제 했듯이 오늘 WPM 재고 그리고 한 달 뒤에 WPM 재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이게 그냥 하나의 맞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딱 하나의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먼저는 우리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서는 이제 완전히 Q&A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이제 이거예요. 공부 방법. 영어 듣기 공부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딕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받아 적기예요. 듣고 따라 적습니다. 근데 한 번 듣고 따라 적는 게 아니라요. 막 필요하면 한 문장을 100번씩 막 들으면서 이게 뭐라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듣는 게, 그리고 따라 적는 게 딕테이션이 말 그대로 따라 적기예요. 이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이 리스닝 공부하실 때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뭐가 있냐? 쉐도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쉐도잉은 내가 들으면서요 동시에 따라 말하는 거예요. 동시 통역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빨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드를 보면서 쉐도잉 한다 그러면 이제 원래 정석의 방법은 뭐냐면요, 뭐 보지도 않고요, Hi, my name is Susan 이라고 말하면 Hi, my name is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Hi, my name is Susan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들으면서 똑같이 따라 말하는 게 쉐도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에코잉은 뭐냐면 문장이 끝나면 그 문장을 내가 외워서 말하는 겁니다. Hi, my name is Susan 하면 Hi, my name is Susan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쉐도잉하고 에코잉하고의 차이, 요거 보통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열심히님이 또 잘 정리해 주셨어요. 멈춤을 누르고 따라 말하느냐, 멈추지 않고 바로 말하느냐. 멈추면 에코잉이고 안 멈추면 쉐도잉이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정화님이 에코잉은 많이 안 들어봤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거짓말 같은 거 되게 못하는 성격이어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해커스에서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영어 가르치면서 그게 제 영어 강사 경력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때 리스닝을 많이 했어요. 스피킹도 했지만 리스닝을 더 많이 했고, 토플 리스닝도 했고, 사실은 IELTS 리스닝을 가장 많이 했고, 어쨌거나 리스닝 강사였는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어느 분에게도 쉐도잉을 하세요, 딕테이션을 하세요, 에코잉을 하세요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딕테이션도 쉐도잉도 에코잉도 한 번도 영어를 공부하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영어 듣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딕테이션, 쉐도잉, 에코잉을 보통 이제 그런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듯이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제가 자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냐면요, 그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간단해요. 그런 방법이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리스닝 실력이 올랐단 말이죠. 왜 올랐냐? 다시 아까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 리딩으로부터 저는 다져온 거고, 아는 단어들이 많아지고 그 단어들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리스닝이 됐던 거지, 리스닝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사실 한 적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제 방법이 그럼 100% 맞는 방법이냐면은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어디까지 그럼 리딩을 해야 되고 이것도 뭐 이제 완벽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따라하기는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에 와서는 이 쉐도잉과 에코잉, 이제 딕테이션은 조금 뒤로 이렇게 낮춘다고 보고 쉐도잉과 에코잉 중에서 추천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어떤 걸 저는 추천을 드리냐면요. 자, 쉐도잉 먼저 얘기해 볼게요. 쉐도잉은요, 전 쉐도잉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먼저 어렵습니다. 자막을 안 보고 해야 제대로 된 쉐도잉이거든요. 근데 자막을 안 보고 동시통역처럼 이렇게 하는 건요, 원어민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로 따라 말하는 것도 어려울걸요. 영어는 둘째치고 우리나라 말을 쉐도잉하는 것도 그거 나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 우리나라 말을 쉐도잉을 해보세요. 그걸 쉐도잉을 하고 있으면요, 그래서 무슨 도움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아마 드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요즘에 좀 이렇게 유튜브에서 뜨는 그런 섀도잉 방법은 사실은 뭐냐면 내가 듣고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자막을 보고 저 사람이랑 똑같이 말하는 거 그냥. 그러니까 1초에 말하자면 딜레이도 없어요. Hi, my name is Susan.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이 Hi라고 말할 때 나도 Ha! 같이 말하는 거야. 해서 그거는 섀도잉이라기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동시 따라 말하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또 섀도잉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내가 제대로 발음을 해야 그러니까 발음을 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제대로 발음을 하려면 내가 내 발음을 들어야 돼요. 녹음을 하고 들으면 들었지 저 사람이 말하는데 내 발음이 묻혀서 내가 내 발음을 못 듣는 게 저는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저 사람의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내가 빨리 말하다 보면요. 이게 나쁜 습관을 갖기가 되게 쉬워요. 제가 이렇게까지 뭔가를 비판적으로 말하지를 잘 않는데 사실 섀도잉을 저는 그렇게까지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아요. 맞아요. 브라이트님이 지금 적어주신 것처럼 빠르게 말하는 데 집중하니까 발음이 어그러져요. 그럼 발음이 어그러지면 엉뚱한 발음을 발음하는 나쁜 습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적어놓은 게 그거죠. 나쁜 발음 습관을 갖게 되면 그게 내 리스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섀도잉은 오히려 그러니까 빨리 말하기 그러니까 말하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그게 듣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식 섀도잉 방식이 됐든 정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제가 예전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섀도잉 방식이 됐든 약간의 변형 형식이 됐든 저는 그것들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 근데 뭐 예외는 있습니다. 그거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으면 하시면 돼요. 영어는 뭐다? 지식 고급하기 경험 제곱이다. 어떤 방법이든 경험이 많아지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재밌다고 하시면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에코잉을 저는 추천드려요. 에코잉은 왜 그러냐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듣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반쯤은 내가 외워서 말해줘야 되거든요. Hi, my name is Susan 같은 건 짧으니까 이게 상관없는데 약간 뭐가 길어진다 싶으면 어디서 끊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끄는 부분까지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그걸 또 따라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먼저는요. 그래서 에코잉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내가 제대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가 100% 판가름이 납니다. 에코잉 한번 해봐. 그러면 제대로 듣고 있네 듣고 있지 못한 애가 100% 판가름이 나요. 왜? 내가 들었으면 그리고 어렴풋이 들은 게 아니라요. 제대로 들었으면요. 이게 막 10단어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수준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할 수 있거든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였지 근데 이런 동사를 썼던 것 같아 라는 어렴풋한 기억을 이제 말하자면 조각조각을 맞춰가지고 내가 그 문장을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재구성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문장 재구성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능력인데 참고로 이거 이제 저희가 목요일날 빅패켓 이번 주에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문장 재구성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장을 외우는 건데 근데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 파악을 해서 문장의 의미를 재구성해 보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문장, 영어 문장 구조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영어 문장 구조에 맞는 사고 방식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 훈련을 해보는 걸 이제 다음 목요일 컨텐츠에서 또 이제 이어서 빅패켓 다음에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에코잉은 그런 그 문장 재구성, 즉 장문 연습까지도 하게끔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섀도잉보다는 에코잉이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럼 에코잉을 꼭 해야지만 영어 리스닝이 느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읽을 수 있고요. 리딩 자체 WPM이 분명 150, 200이 되고 영어에 대한 소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셨으면요. 어느 정도 리스닝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1번과 2번이 되면요. 리스닝은 거의 7, 80%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안 들리는 부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왜 안 들렸지? 확인해서 이걸 내가 뭐 그게 연음이 됐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 들었구나 확인을 해서 그 안 들리는 부분들을 또 계속 경험하다 보면요. 그럼 그 경험치가 차고 그러면 리스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에코잉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를 하신다면 저는 에코잉을 추천드리고 싶다 정도의 맥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딱 여기까지가 지금 59분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간 분배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원래 30분 만에 끝내려고 했던 건데 1시간 만에 끝나게 됐다는 거는 비밀. 근데 10시까지 지금 딱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먼저 마무리를 지어
받고요. 자, 지금부터 제대로 된 Q&A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제가 쭉쭉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까지 해서 제가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한 게 계시면은 댓글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정말 간절해님이 이제 정말 간절해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 토익을 점수를 진짜 잘 보고 싶은데 2%가 부족하다. 그 2%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제 100문제 중에 5문제 정도 틀리신다고 그럼 되게 잘하시는 거죠. 근데 그 5문제 틀리는 걸 극복을 못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언제나 그 마지막 1%, 2%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마지막 1%를 완성시키는 게 항상 그냥 가장 어려운 겁니다. 정말 간절히님.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공부 방법이 필요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어려운 맥락, 그거는 그냥 어려운 고개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브라이트님이 요즘 넷플릭스를 즐겨보고 있는데 문장은 잘 들었는데 뭔 뜻이지?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보기로 한글 스크립트로 보면 이해가 되고요 라고 해주는데 이건 질문은 아니네요. 참고로 여러분들 미드 같은 걸로 이제 듣기 연습하신다고 하시면요. 절대로 우리나라 말 자막 보지 마세요.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보셔야 돼요. 저는 아까 그 에코잉이랑 딕테이션 같은 거 실제로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준하는 훈련을 한 게 그 미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DVD를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이 봤냐면 그 당시에 제가 뉴질랜드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을 갈 때 23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용산에 가가지고 230만 원짜리 노트북을 그것도 DVD가 되는 걸 사가지고 갔고 거기서 이제 용돈 모아가지고 뭐 2주에 하나, 한 달에 하나 정도 DVD를 하나씩 사면서 사 모은 거죠. 비쌌어요, DVD가. 그래서 많이 사지도 못했고 그걸 이제 듣는데 반복 듣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뉴질랜드에서 산 DVD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말 자막이 없고요. 영어 자막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해가 안 되면 영어 자막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 찾아보게 되고 독해막 연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미드를 보다 보면 자막이 지나가죠. 그게 WPM을 올리는 훈련을 하는데 진짜 도움이 됩니다. 이 원서를 가지고 WPM을 올리려고 그러면요. 내가 빠르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빠르게 읽어지는 게 아니라서 이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미드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끝나면 그 자막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막이 말하자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내가 그거를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다 읽기 위해서 그 압박에 시달리면서 막 자막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계속되면 이제 WPM이 상당히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저는 그걸 엄청 한 데다가 한 번, 두 번 듣는 게 아니라 진짜 30번씩 막 봐요. 왜냐면 그거 말고 할 게 없거든요. 집에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 당시에 뉴질랜드는 인터넷도 모뎀이었거든요. 모뎀. 젊은 분들 모뎀 모르죠. 그죠? 모뎀이었어요. 모뎀. 전화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인터넷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DVD만 보죠. 근데 그거를 얼마나 외울 정도였냐면 그냥 한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의 말투를 제가 따라 말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아담 샌들러 여러분들 아세요? 아담 샌들러가 한창 잘 나갔을 때거든요. 제가 뉴질랜드 있었을 때. 해서 그때 왜 51st Kisses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50번째 첫 번째 키스인가? 뭐 그 영화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그때 나왔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그 영화를 보고 나서였나? 이 아담 샌들러의 영화가 재밌네. 그래서 아담 샌들러의 DVD를 막 3개 사가지고 내 편을 돌아가면서 막 2달인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 말투가 아담 샌들러처럼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따라해가지고 외우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아담 샌들러가 발음이 안 좋거든요. 아담 샌들러가 발음 되게 흘리고 욕을 막 섞어서 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아담 샌들러 영화를 일부러 멀리 해야 됐을 정도로 엄청나게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넷플릭스나 미드나 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듣기를 공부하신다고 하면 또는 영어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요. 한 번, 두 번 보는 걸로는 그건 그냥 시청이고 엔터테인먼트일 뿐이에요. 에듀케이션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반복하고 하나의 미드를 내가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여기 나오는 단어 모르는 거 없다. 상대방이 이 말을 던지면 그 배우가 어떤 말을 답할지를 아는 정도 수준까지 가주면 그러면 그 에피소드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면 사실은 그냥 한번 훑어본 정도에서 끝난다는 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민님이 질문 좋네요. 원서 읽기 할 때 영어 오디오 없이 그냥 제 맘대로 낭독하면 끊어 읽기나 발음 교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디오 들으면서 셀프 교정하는 법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죠.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책을 그냥 예로 들어볼게요. 원서를 읽고 오디오북을 들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실 미드 보는 거랑 똑같아요. 미드 보면 그 영어 자막이 밑에 뜨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대사를 들으면 이 단어들이 어떻게 지금 읽혀지고 있구나를 무의식적으로 내 뇌가 정리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걸 계속 하다 보면요, 연음이라는 게 그냥 몸에 배게 돼 있어요. 아, 이걸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저런 소리가 나네를. 연음 같은 거는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몸이 기억해야 돼요. 습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미드 자막 이렇게 보면서 내가 미드를 보는 거랑 같은 원리로 원서를요 한번 그냥 읽으신 다음에는 자,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그 오디오북을 읽어주는 거에 맞춰서 내가 묵독으로 이 글을 같이 읽어주는 겁니다. 거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 단어들을 얘가 이렇게 읽고 있구나라는 것을 쭉 같이 봐주는 거예요. 해서 내가 잘못 읽은 단어는 없는지, 예를 들자면 나는 이 단어를 이 방식으로 읽었는데 오디오북을 들으니까 이 단어를 저렇게 읽네. 내가 잘못 읽었네.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잘못 읽은 부분이 파악이 됐으면 그러면 사전이 됐든 아니면 오디오북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듣는 방법을 통해서가 됐든 다시 듣는 거예요. 다시 들으면서 그 문장을 따라 말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기억하세요. 소리를 교정하는 건 내가 결국 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듣고 제대로 된 발음이 뭔지를 알았다 싶으면 내가 그 소리를 낼 수 있게끔 반복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셀프 교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죠. 먼저 영어에 존재하는 소리의 종류들, 그 발음 기호 자체 한번 확실히 보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발음 기호에 대해서 저희가 2달 전쯤에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쭉 다룬 게 있어요. 그 영상 지금도 이제 밑에 있거든요. 그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디스크립션에서도 그거 저희 넣어주셨나요, 피디님? 디스크립션에서도 그 발음 기호 영상 이렇게 다 그 링크들, URL들 저희 피디님이 넣어주셨을 거예요. 그거 참고해서 발음 기호 먼저 보고 그리고 발음 교정 시작하시면 가장 효과가 좋을 겁니다. 환주님이 원서를 읽을 때 제 WPM 속도에 맞춰서 읽다가 서서히 올려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오디오북 속도에 맞춰 읽는 연습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WPM 속도를 올리는 건요. 사실 아까도 제가 지나가면서 말했지만 내가 빨리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읽는다고 해서 이게 빨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 습관이란 게 무섭기 때문에 내가 빨리 읽어야지라고 해도 다시 그냥 원래 속도로 자꾸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드에서 자막 사라지는 것처럼 이게 미드가 진짜 제일 좋아요. 미드 영어 자막 틀어놓고 위에 장면을 안 봐도 돼요. 그냥 오디오 들으면서 밑에 있는 자막들만 이 자막이 사라지기 전에 읽는다 라는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그리고 그게 가능해지면 확실히 WPM 150은 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드를 그렇게 활용해 주시든지 아니면 원서를 한다? 원서 오디오북 속도에 맞춰서 내가 읽어주면 돼요. 오디오북 WPM이 보통 150에서 160으로 녹음이 된다는 거죠. 그 속도에 맞춰서 내가 눈으로, 아까 지금 발음 교정하는 거랑 같은 과정이에요. 근데 눈으로 내가 읽으면서 이해가 되게끔 내 스스로를 쭉쭉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시면 그러면 내 WPM 156 속도에 가서 맞춰지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WPM이 150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에 따라서 WPM은 또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WPM이 그냥 내가 무조건 많이 읽다 보면 언젠가 오르겠지.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만 기다리시면 이게 오래 걸려요. WPM을 올려야지라는 어떤 어느 정도의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접근을 하셔야 최단기간 안에 효과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다지오님이 0.8배속으로 들으면 확실히 잘 들려요. 실력이 더 쌓일 때까지 0.8배속으로 듣는 거 괜찮을까요? 저는 0.8배속으로 듣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느린 거에 적응해서 좋은 건 없어요. 제일 느린 게 원래 속도인 거고요. 오히려 저는 해커스 다닐 때 뭐도 만들어서 들었었냐면은 막 1.5배 속도 MP3 이런 것도 만들어서 드리고 했어요. 오히려 더 빨리 나오는 걸 듣기 위해서 연습하면 연습을 했지 느린 거를 듣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느린 거를 들으면요. 그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한 걸 느리게 테이프 늘려서 하면은 안녕 이러면서 발음 자체도 뭉개진단 말이에요. 그걸 듣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좋을 게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느리게 듣는 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또 아다지오님이네요. 넷플릭스로 미드를 보고 있는데 모르는 단어를 콜린스 사전으로 찾아보려니까 답답해서 자꾸 편한 방법을 찾게 돼요. 네이버 사전으로 모르는 단어 찾으면 90% 정도는 해석되는 수준입니다 라고 말하셨죠.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충분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전 엄청 깠지만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어쨌거나 사전을 쓰는 것 자체가 안 쓰는 것보다는 100만 배 나아요. 네이버 사전이 됐든 다음 사전이 됐든 뭐가 됐든 좋으니까 어쨌거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전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해석이 된다고 하시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굳이 거기서 꼭 콜린스 코빌드 사전만 쓰세요라고 제가 주장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익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주신 분들이 계신데, 오준성 님이 좀 이런 여론까지 적어주시면서 꼭 스킬을 알아야 토익 리스닝 고득점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스크립트 한 회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스크립트를 하루 한 회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크립트는 그 지문 이렇게 적어놓은 걸 말하시는 거죠? 자, 토익 리스닝하고 영어 리스닝은 공부는 별개라고 봐야 하나라고 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스킬을 알아야 토익 리스닝 고득점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요. 영어를 정말 잘하면 토익 문제 처음 풀었어도 좋은 점수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자랑도 아니에요. 토익 점수 잘 나온다고 해서 자랑도 아닌데 제가 그러긴 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랬냐면 지금 뭐 편하게 이런 거 얘기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제가 군대를 통역병을 나왔거든요. 약간 그 자부심이 있어요. 통역병을 나왔는데 카투사랑은 달라요. 저 당시에는 카투사 가려면 토익 700이 넘고 지원하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뽑히는 게 카투사였는데, 통역병은 토익 900이 넘어야 지원할 수 있었고, 지원을 하면 그러면 1박 2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거기서 자는 건 아닌데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봅니다.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면접 같은 것도 봐요. 그러니까 이걸 통역해봐 이런 식으로 면접도 보고요. 그래요. 그래서 900 넘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2007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2007년도 맞나요? 2007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 해에 통역병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12대 1, 24대 1 막 이랬어요. 900 넘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운 좋게 그때 뽑혔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지원하려면 어쨌거나 그래서 토익 점수를 이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버퍼링이 심해요, 지금? 지금 제 칭찬하는데 버퍼링이 심하단 말이에요. 약간 저희 피디님이 뭐 건드신 거 아니죠? 에이, 칭찬하는데 버퍼링 지금 뭐 좀 있어도 되지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자체로 검열을 했나? 근데 뭐 중요하지 않은 얘기니까 버퍼링 있을 때 해도 되는 얘기긴 하죠. 제가 토익 그래서 점수를 내서 그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성격상 막 쉬고 놀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할 때 실제로 1학기에서 제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도 약간 당겨서 해가지고 이렇게 2학기 하고 졸업한 게 아니라 1학기 때 졸업을 했어요. 1학기가 마지막 학기였어요. 그래서 6월, 7월 달에 이제 학기가 끝났고, 학교 가는 건 끝났고, 졸업식이 10월에 있었고, 근데 그 통역병 시험이 11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자마자, 졸업식하고 한국에 오자마자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점수 제출이 너무 타이트했던 거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근데 그 점수 제출 자체는 또 그 훨씬 전에 내야 되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먼저 토익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900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니까, 전 토익 시험을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으니까,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래서 토익 시험을 뉴질랜드에서도 보거든요. 그래서 토익 시험을 뉴질랜드에서 신청을 했는데, 진짜 웃긴 건 우리나라에서는 토익 시험 토요일 날 오전, 일요일 날 오전, 막 오후 이럴 때 보잖아요. 근데 뉴질랜드에 혹시 지금 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어떻게 봤냐면요, 목요일 오후 6시에 시험을 봐요. 토익 시험을. 진짜 웃기죠. 목요일 오후 6시인가 4시 반인가 이런 데서 시험을 보고요. 근데 저는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마지막 졸업 시험 막 앞두고 있는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4시 반인가의 시험이었는데, 제가 저희 대학교에서 4시까지 컴퓨터실에서 막 과제하다가 토익 시험 문제 풀어보지도 않고, 왜냐면 토익 시험 날리는 게 낫지 졸업을 못하는 게 더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과제하다가 가방 들고 막 뛰어가가지고, 학교에서 그래도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막 뛰어가가지고 I'm here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토익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때 점수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965점인가 975점인가가 나왔어요. 하나도 토익 문제 유형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봤었던 거였어요. 자, 제가 그냥 말해드리고 싶은 건요, 영어를 진짜 잘하면 토익 스킬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영어 실력이 없다고 하면요, 그 토익 스킬을 배우면 점수가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토익 스킬을 공부하면 오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 다시 준성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토익 리스닝이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토익 공부와 영어 공부는 별개라고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토익을 공부하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진짜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저희 채널도 좀 커지고
그래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 좀 많아지고 그래서 그럴 여유가 좀 생기면 뭘 해보고 싶냐면은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하기는 하는데 모집을 좀 해서 자 토익 시험을 내야 되는 분들 모집합니다. 근데 우리 토익 문제지 하나도 안 풀 거예요. 그 대신에 뭐만 할 거냐면요. 원서만 읽을 거예요. 한 20만 단어 읽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볼 거냐? 그냥 중간 채점용으로만 볼 거예요. 저랑 같이 8주 공부할 건데 자 8주 공부하기 전에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시험 보고 오세요. 보고 와요. 몇 점 나오겠죠? 점수도 나만 알아야지. 그래야 되겠다 나중에. 자 점수도 저만 합니다. 그래 놓고는 책 20만 권 읽어요. 그러니까 20만 권이래. 어이구 20만 권 읽다가 쓰러져요. 20만 단어 정도. 20만 단어 정도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이 정도 책이 2만 단어거든요. 이런 거 10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봐요. 그리고 점수 저만 알아요. 그리고 또 20만 단어 읽고 저만 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0만 단어 정도 읽으면 토익 점수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100% 오르거든요. 어디까지 오르는지 저 한번 보고 싶어요. 20만 권은 못해요. 무슨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아니고 20만 권 못합니다. 무슨 안 돼요. 무슨 그 책이 없어요. 자 20만 단어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오릅니다. 자 그래서 나는 토익 공부를 준비했는데 영어를 공부함으로써 원서를 읽으면서 미드를 보면서 그렇게 토익 시험을 준비했어. 그러면 그건 영어 실력과 도움이 돼요. 연계가 있다라고 봐야죠.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나는 문제 유형 스킬에만 집중해서 토익 시험을 공부했다. 그럼 걔는 사실 영어 실력에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쿠키님이 빠르게 말하는 게 되어야 듣기도 잘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빠르게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결국 인풋이잖아요. 내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읽을 수만 있으면 그리고 영어의 소리에 대한 이해가 100%면 빨리 읽는 것만으로도 듣는 건 됩니다. 빨리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빨리 말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있으나 빨리 말하는 그 말하는 속도 자체가 리스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빨리 말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최소한 그 정도의 WPM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말하는 속도는요. 어쨌거나 내가 눈으로 읽는 속도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든 언어에서 그렇거든요. 우리 모국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보다요. 눈으로 읽는 게 빠릅니다. 그냥 사람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눈으로 읽는 건요. 몇 단어씩 그냥 확 읽어 넘어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 사람이 words per minute을 200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건요. 웬만해서는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땐 reading도 WPM이 200을 넘을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말하면 당연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말해야지만 들을 수 있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말하지 못해도 내 reading WPM이 충분히 빠르면 듣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차이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성민님이 에코잉 할 때 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원래 오디오와 비교 분석해보는 건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자주 한다든지 이제 녹음하고 들어보느라 내가 실제로 말하는 양 자체가 주는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많이 말해보고 많이 따라하고 그 내 연습의 양 자체가 그 녹음하는데 시간 다가가지고 줄어들어 이런 것만 아니면 당연히 내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에코잉을 할 때 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그걸 비교 분석하는 건요. 정확히 말하면 듣기가 아니라 내 발음 교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목소리를 들어보는 건 발음 교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발음이 교정이 돼서 영어의 소리를 내가 말할 수 있으면 영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리스닝에 도움이 되는 건 맞으나 녹음을 하고 듣는 것 자체가 그 듣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 차이는 또 당연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쿠키님 네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OIBM님이 적어주셨는데 내 목소리 듣고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많이 못하겠다고. 여러분 저는 그걸 매일 겪습니다. 매일 겪어요. 제가 제일 깜짝 놀라면서 소름 끼칠 때가 언제냐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유튜브 영상 누가 트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때문에 트는데 이 이어폰 안 꽂아놔가지고 저기 다른 어디 컴퓨터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면 저거 누가 좀 꺼봐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도 들어요. 제 목소리 저는 엄청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해건님이 팝송도 리스닝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팝송이
이런 리스닝에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련해서 영상을 지난주에 사실 찍었어요. 그거 아마 제가 올려드리기까지는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영어에는 강세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팝송은 노래잖아요. 노래에서는 강세라는 걸 살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강세 같은 것을 보통 무시하고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팝송을 듣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영어니까 도움은 되지만 팝송 듣는 것을 메인으로 리스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팝송 가사 자체가요 언제나 말이 된다든지 맥락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파악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팝송은 좀 가볍게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으나 시리어스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냥 주교재가 아닌 부교재 정도로서 좀 머리 좀 식히고 그러고 싶을 때 그냥 팝송 들으면서 이런 표현도 있네 정도를 배우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님이 영국 축구 방송이나 일반인 대화 유튜브 가끔 보는데 진심 하나도 안 들리네요. 영국 발음 따로 연습해야 되는 거죠? 네, 따로 연습하셔야 돼요. 영국 발음 따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완전 발음, 그 영어 소리 자체가 달라요. 같은 발음 기호라고 적긴 적겠지만 소리 자체가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영국 영어는 발음을 어느 정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수희님이 어린아이 영상 리스닝 흘려 듣는데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참 애매해요. 자기 능력보다 더 상위 내용 재미 때문에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과도하게 레벨이 안 맞아 보이거든요. 질문의 어떤 초점 자체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아이가 보시는 거죠? 자녀분께서 흘려 듣는데 자녀분의 수준보다 어려운 걸 듣는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흘려 듣기의 팬은 아니에요. 흘려 듣기를 그렇게 그러니까 추천드리지 않는데 이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흘려 듣기에서 얼마나 흘려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완전 집중 안 하고 그냥 틀어는 놨는데 완전 다른 거 하는데 몰입해서 저기 소리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면, 한 번도 신경을 안 쓰면 그럼 당연히 그건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50% 정도는 요거를 하고 50% 정도는 그래도 저기에 좀 집중을 해준다? 그러면 그때는 50% 집중한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100% 집중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100% 집중하면 아이들이 아마 힘들어하니까 다른 거 하면서 들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먼저 부모님이 잘 캐치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그래서 저걸 얼마나 듣고 있는지. 틀어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이 듣겠지 그런 건 없어요. 무의식이 듣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기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하는지 그런 걸 봐주시면서 아이가 뭔가 자 저기 틀어놨고 너 레고 가지고 놀아. 근데 레고에 완전 집중해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쓴다. 그러면 효과형. 근데 레고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노래 나오면 막 춤도 춰. 그러니까 노래 나올 때 춤춘다는 거는 최선수도 뭘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노래 나올 때만 듣고 있었든지. 근데 그런 거를 잘 한번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흘려듣기라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냥 흘려듣기 하면 다 좋다라고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 같은 경우 나이가 되게 중요한데요. 조금 어려워도 나이가 어리면요. 10세 이하이다. 8살이다. 7살이다. 그런 친구들은 조금 어려워도 어려운 거 들어주면 들어주는 대로 다 그게 경험이 돼서 쌓입니다. 근데 9살, 10살, 11살 그때부터는 무작정 어려운 거 들려준다고 그게 경험으로만 쌓이지도 않으니까 나이에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어리면 난이도를 조금 벗어나도 아이가 원하는 걸 들려주셨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나이가 좀 들수록 맞는 난이도를 추천해 드리는 게 언제나 더 맞습니다. 수희님 집중은 해요? 그러면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6살요. 그러면 난이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거 들려주시면 거기서 다 배울 거 배우면서 캐치할 거 캐치하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근데 언젠간 또 이제 맞는 것도 추천해 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근데 어려운 거 한다 그래서 그게 막 다 낭비가 되고 있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듣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6살이면 아직 충분히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발음에 대해서 질문을 쭉 올려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발음은요. 지금 디스크립션 밑에 보면 저희가 한 2달 전쯤에 발음 관련해가지고 라이브 방송 진행한 게 있어요. 발음 기호 관련해서 그거 꼭 보세요. 발음 기호를 통해서 영어에는 이런 소리들이 존재하는구나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 영상에서 제가 그런 소리들 대부분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대부분 드렸거든요. 다 드리진 않았지만 그거 보시면 확실히 발음 기호 알고 그리고 그래서 영어에 이런 소리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음하는 거구나라는 감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는 걸 제가 진짜 추천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성인분들 계시고 이제 자녀분들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원서와 오디오북을 활용할 때 원서를 읽고 오디오북을 듣는 게 낫나요? 아니면 오디오북을 듣고 원서를 읽는 게 낫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상관이 없어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활자로 적혀있냐 말로 해주냐의 차이기 때문에 꼭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읽는 것을 아이들이 더 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게 역시나 이것도 아이의 수준에 따라 달려있지만 성인도 보면 리딩보다 리스닝이 보통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리딩보다 리스닝이 나중에 따라오는 스킬이거든요. 왜? 다시 한번 리딩이 돼야 리스닝이 되기 때문에 읽어서 내가 뭐라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내가 들어서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딩이 돼야 리스닝이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먼저 듣고 그리고 들어야 그 듣는 게 들리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더 많기는 할 겁니다. 더 많기는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특별히 선호가 없다. 아이가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읽히고 듣기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듣는 것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 흡수하는 것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거나 한 번 더 본 거기 때문에 보고 들은 거면 내용도 기억나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더 얻어 듣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얻어 듣는 것이 쌓이면 나중에는 이런 정보가 없이도 읽지 않아도 한 번에 듣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자녀분의 선호도가 없으면 읽고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이가 듣는 게 더 좋다라고 하면 굳이 그걸 또 말릴 이유는 없어요. 읽는 것도 듣는 것도 결국은 인풋, 정보를 내가 이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먼저여야 된다는 답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리딩 다음에 리스닝이 따라온다인 거죠. 대한민국님, 자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10세 이하 아이들 듣기가 되는데 읽기가 안 된다. 들으면 대부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읽기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좀 더 정보를 주셔야 돼요. 읽기가 안 된다는 게 아이들이 그 단어를 소리내서 읽지 못하나요? 아니면 그 단어를 소리내서까지 읽을 수 있는데 독해를 못하나요? 그리고 이 듣기가 된다라는 것의 기준은 뭔가요? 정말 그 문장을 아이가 따라서 말할 수 있고 이게 무슨 뜻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내나요? 아니면 그냥 대충 감으로 아나요? 대한민국님이 읽기를 하면 대충 그림 보고 단어를 찍어서 읽어요 라고 해주셨죠. 근데 듣기를 할 땐 이해를 하는데 읽기를 할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케이스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읽어서 이해가 그래야 들어서도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서 이해가 됐다. 제대로 이해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근데 똑같은 내용을 읽었을 때 이해를 못하려면 읽지 못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독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내가 소리내서 읽지 못한다라는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쵸. 대한민국님. 소리내서 못 읽죠. 그거는 파닉스의 잘못이에요. 파닉스의 잘못인 겁니다. 파닉스를 안 해서 그래요. 소리를 들었는데 이해를 해. 근데 이 단어가 그 소리를 낸다는 걸 모르니까 그 연관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파닉스를 채워주시면 두 가지가 다 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시나요? 대한민국님.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는 단어를 못 읽는다고. 그럼 파닉스를 해주셔야 돼요. 단어를 소리내서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읽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 내서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라는 말을 계속 쓰니까 좀 애매하니까 읽히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독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읽기 자체를 시작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알파벳과 파닉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소리가 나가 되면 그럼 듣기에서 가능한 것들을 당연히 읽기에서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 논리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난독증 그런 거 아니고요. 랭귀지 러버님, 난독증 그런 거 아니고 아닐 거예요. 그냥 아마 파닉스를 특별히 안 가르쳐서, 그러니까 이 알파벳이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짚어주지 않으셔서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는 듭니다. 그렇죠. 대한민국님이 파닉스를 정확히 못하셨다고. 맞아요. 그런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올려주셨던 질문 몇 개만 더 볼게요. 이제 33분이니까 몇 개 조금만 더 봐보죠. 장정임님이 영어 자막 틀어놓으면 자막 읽기 너무 바빠서 리스닝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운데 정말 괜찮을까요? 영자막도 없으면 정말 영화를 보고 있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읽기 바쁜 것도 좋아요. 오히려 그 읽기 바쁜 거를 해결해내는 거, 그 WPM을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WPM 강조해서 오늘만큼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릴게요. 자막을 읽을 속도도 못 따라가면요, 그거를 내가 들어서 이해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신 분들 이해돼요 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내가 미드를 보는데 그리고 그 미드의 대사를 그 배우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자막으로 적어주고 있어요. 같은 시간대에 맞춰서. 근데 내가 그 자막을 눈으로 따라가서도 이해가 안 될 정도면요. 그 내 대사를 귀로만 들어서 이해할 가능성은요. 0%예요. 그러니까 미드를 볼 때요. 자막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리스닝을 연습할 때가 아니라요. 그 자막 속도에 맞춰서 내가 먼저 얘는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냥 첫 단계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좋아요. 혹시나 있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 이해돼요 하니까 예, 그런가 보지 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아요? 이런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저랑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100% 제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해서 미드를 본다고 했을 때 미드가 리스닝에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드가 사실은 똑같은 영어잖아요. 원서 읽기 미드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노출하는 거잖아요. 자막을 먼저 읽을 수 있게끔 내 독해 실력을 쫙 올리시다 보면요. 그럼 들릴 거예요. 그러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 경험도 경험이고 그렇게 되는 것도 너무나 많이 봤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방금 그 단어가 이 무슨 단어였을까?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근데 그래 그거구나. 막 생각할 여유까지 생긴다니까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WPM을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요. 듣기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아까 우리 버퍼링 걸리는 얘기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좀 문장이 길어도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신 질문은 아닌데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려보자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익숙한 문장은 잘 들어요. 뭐 말하자면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런 거. 나름 짧은 문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봐도요. Would you like? would 막 들어갔고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막 투부정사 후치수직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막 쉬운 문장은 아닙니다. 근데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건 여러분들 들으실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익숙해서 그렇고요. 익숙하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걔만큼은 WPM이 엄청 빠른 거예요. 그 문장만큼은. 그런 식으로 모든 문장에 내가 익숙해져서 모든 문장에 WPM이 빨라지면 그럼 모든 문장이 들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절대로 WPM이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리스닝까지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WPM 맞아요. 길모어 걸스는요 진짜 빨라요. 길모어 걸스는 진짜 빠르고요. 길모어 걸스가 아까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영어 듣기의 끝판왕은 어딘가요? 길모어 걸스라고 제가 그럼 오늘 할게요. 영어 듣기의 끝판왕은 길모어 걸스. 왜냐면 BBC랑 CNN도요 말이 되게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BBC랑 CNN은요 내 영어 듣기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 시작하면 중동의 석유의 무슨 그런 경제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몰라요. 그 전쟁에 대해서 얘기 시작하면 몰라요. 제 리스닝 스킬과 상관없이 내가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고 그거에 대한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길모어 걸스라는 그 미드는 재밌기도 하지만서도 일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평소에 다룰 만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엄마와 딸이 나오는데 둘 다 말이 빠릅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자막 없이. 그럼 리스닝 끝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초보자분들에게는 분명히 어려울 거다라고 또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레이 님이 미드를 듣는 거랑 외국 사람이 직접 말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고 하셨는데 좋아요.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말, 즉 내가 모국어여서 듣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그 발음이 제각각인 거 아세요? 오늘 제가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셉션 해놓으면 여러분들 내일 모레 아니면 일주일 있다 1년 있다가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할머니들 제가 어른분들이랑 되게 잘 지내는 편이거든요. 할머니 뭐 이렇게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랑. 근데 그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불편하셔서 그러신 것도 있겠지만서도 보세요. 과자라고 발음 안 해요. 가자 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뉴질랜드에서 그 홈스테이 할 때, 고등학생 때 홈스테이 할 때 제가 되게 2년 동안 이제 지냈던 홈스테이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저도 참 나쁜 사람이죠. 온 다음에 연락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항상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제 이름을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고 두 분 다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으 발음이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승규가 아니라 승규. 약간 승규. 약간 성처럼 발음하시는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발음도요. 사람마다 발음이 제각각이고요.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티가 안 나요. 왜?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눈치를 못 채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보면요. 주위에 발음이 이상한 사람들이 종종 있고 제 발음을 저걸 저렇게 하나 이런 거 눈여겨보면 보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영어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들은요. 배우잖아요. 발음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한단 말이죠. 아니 배운데 대사 전달력이 없으면 그게 무슨 배우입니까? 당연히 발음이 좋아요. 오디오북 성우가 읽어주는 거고요. 발음 잘못하면 재녹음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민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원어민 일반인들의 그 사람들의 듣기 난이도가요. 미드가 됐든 성우가 됐든 오디오북이 됐든 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발음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 우리나라 아나운서들의 발음처럼 우리가 다 발음하지 않는 거랑 같은 그런 맥락인 거고 SH 주님이 지금 뭐라고 적으셨냐면 낮은 음성의 남자 말이 잘 안 들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건 저도 잘 안 들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주파수의 문제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거는. 김미경 님이 어른. 그쵸. 어른이라고 해야 되는데, 많은 어른분들께서 어른이 말이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거예요. 어른이 제대로 된 발음인데, 어른이라고 발음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마저도 우리가 많은 노출을 통해서 익숙해져야, 그래야지 원어민들이 말하는 것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영국 발음을 따로 공부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작은 발음의 뉘앙스 이런 것들도 많이 영어로 접함으로써 노출이 되면, 그러면 그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니나노님이 승규쌤이 올려주신 발음 3부작 반복해서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꾸벅.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셨어요. 그것을 정역에서 연습을 하고 온라인 사전에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면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헷갈리고 무언가 더 절대적으로 확실한 기준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음 교정 방법이 있을까요? 확실한 기준이란 건 없어요. 왜냐면 미국 영어 안에서도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발음이 달라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작은 땅덩어리 이 남한에서도 사투리가 막 서울말 있고 전라도 있고 뭐 경상도 있고 경상도에서도 막 대구 사투리, 부산 사투리 다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미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보다 큰 주가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땅덩어리가 넓거든요. 땅덩어리가 넓다는 거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산다는 거고 그 뜻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발음들도 결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지금은 인터넷이 있지만서도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발음은 뭐냐?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동부 사람들, 동부에 가면 아이빌리그가 있잖아요. 아이빌리그 사람들은요, 알 발음을 굴립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게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옛날보다, 100년 전보다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언어학 공부할 때 그때 보면은, 미국에서는요, 동부, 아이빌리그 나온, 그런 사람들은 알 발음을 굴리는 게 내 소셜 스테이터스, 내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는 수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CNN 같은 거 막 동부에 있는 버스턴에 있는 누구, 뉴욕에 있는 누구 그런 기자 나오면요, 막 알 발음 굴립니다. 그러다가 LA 쪽으로 가면요, LA 쪽은 그렇게까지 서부로 가는 거죠. 발음을 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LA는 헐리우드가 있는 곳이잖아요.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는 전 세계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영화지 우리 잘났어라고 알 발음 굴리고자 만드는 영화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발음이 되게 투박하고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끔 좀 깔끔하게 정렬된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절대적인 영어 발음이란 건 미국 내에서도 존재하지 않고요. 미국, 영국까지는 우리 갈 필요도 없죠. 영국 내에서도요, 아일랜드 있고요, 스코틀랜드 있고요, 잉글랜드 있잖아요. 그리고 호주 있죠, 뉴질랜드 있죠. 뉴질랜드 영어는 그럼 잘못된 건가요? 하면 그건 아니죠.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발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 미니멈을 넘어주시면 됩니다. 발음 기호 제가 발음할 때 강조했던 그런 미니멈을 지켜주셔서 상대방이 내 발음을 들으면 그럼 내 발음이 good enough, 충분히 좋은 거지, 절대적인 발음이라는 건 없어요. 니나노님에게 제 답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거 질문 답할게요. 김하나님이 듣기 강세는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요? 강세는요, 발음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전 찾아서 보시면 나옵니다. 그거예요. 강세는 사전 찾아보면 나오고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단어를 공부할 때 처음부터 강세를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강세를 공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준성 님이 토익 스크립트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 한 문장씩 내용을 한글로 옮기는 연습도 고득점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그거는 번역 연습이에요. 그건 영어 연습이 아닙니다. 굳이 이해가 됐다면 한글로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걸 또 적느라 시간 가는 거니까 적는 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내가 영어 문장으로 이해되는지 우리나라 말로 생각해보고 거기서 패스, 오케이, 그럼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이 됐네요. 오늘 방송 조금 이제 오래 했는데 오늘 내용 괜찮았나요? 여러분 이런 컨텐츠를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할까 해요. 주제 골라서 공부법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팁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Q&A 쭉 답변해드리고 왜냐면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Q&A 다른 분들도 이제 그 답변 듣다가 보면 그런 거야 저런 거야 얻어가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Q&A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수님이 읽기를 하면 듣기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도 그거예요. 읽기가 돼야 듣기가 되고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듣기가 되면 스피킹이 돼요. 내가 듣고 저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요.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 말하다 보면 스피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킹이 되면 당연히 그거 내가 적으면 라이팅이 되는 거죠. 물론 라이팅, 그때 적는 그 말은 말하는 말보다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독해가 영어 공부의 가장 시작이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런 제 메시지가 또 이 시간 안에 이렇게 전달이 됐다면 저는 뭐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희 피디님도 진짜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특히나 또 고생 많으셨고 송혜주님이 오늘 하루가 이렇게 가네요라고 하루의 마무리를 저랑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나 제가 뭐라고 시간 내서 같이 함께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자 목요일날 우리 빅팩캣 마무리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전치사 내용 공부합니다. 전치사 개념 정리 시간 가져볼 거고 목요일은 빅팩캣 다음에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른 출판사 섭외했어요. 다른 출판사 섭외했습니다. 롱테일북스 아니고요. 빅팩캣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윌북 출판사였는데 윌북 출판사 아닌 출판사 섭외했습니다. 해서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의 대사를 같이 보고 분석한 다음에 그거 외우기. 근데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재구성하며 외우기라는 시간, 그런 훈련 같이 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려고 컨텐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좋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보내시고 목요일 밤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여러분.